중국이 전 세계로 지금 여행을 떠나면서 물가 폭탄 터트린다, 인플레 다시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미국인들한테 새해 다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1등으로 절약이 올라섰습니다. 야, 이게 작년에는 1등이 절약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자산 불리기, 수익률 2배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10배 달성, 막 텐베거, 종목 찾기 뭐 이런 게 1등이었는데 올해는 일단 1번 절약하기가 57% 1등이고요. 돈을 신중하게 쓰기가 48%, 아유 지출 좀 전반적으로 줄여야겠어요가 43%, 그리고 아이고 필요하지 않는 건 좀 줄여야겠습니다. 비필수 지출 이런 게 그런 거죠. 이제 경기 소비재. 지금 꼭 안 사도 되는 거, 필수 소비재가 아닌 거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다짐이 돈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경제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그리고 대출부터 갚아야죠 가 40%.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빚내서 투자하기, 사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뒤집힌 것 같고, 사실 저도 작년에 와이프랑 야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 좀 내보자, 어떻게 하면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목표 위주의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올해는 생각해보니까 와이프랑 그 카페 가가지고 막 계획을 짜는데, 야 우리 뭘 줄여야 되지? 고정비 나가는 거 뭐 줄여야 되지? 대출 뭘 갚아야 되지? 막 이런 약간 생존, 냉정하게 전 생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 위주의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미국인들도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아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저만 그런 건 아니구나, 뭐 다들 그런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왜 재정 계획을 짜냐, 왜 이런 답을 했냐 물어봤더니 1위가 역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쵸, 이제 피부로 느껴지니까. 어딜 가도 생활 물가부터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월급은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데, 두 번째가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물가가 오르든 침체가 오든 양방으로 다 걱정되니까 가계부를 쓰든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자료도 넣어놨지만 이렇게 알고도 미국 가계는 저축률이 최저치입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2.4%. 가처분 소득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실제적으로 통장에 남는 잔고가 월급의 2.4%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심각한 거죠. 100만 원 벌어서 2만 원 남아있다는 거니까 여력이 없다는 거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개인들이 투자 손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악재가 겹악재가 겹쳤습니다. 이게 연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이 초록색이 미국 가계 자산인데 1년 내내 하락한 건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15년 만에 미국 가계가 총 자산의 5%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애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미국 가계들은 주식도 많이 들고 있고 부동산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주식 반 부동산 반입니다. 미국은 특이하게도. 근데 주식이 일단 올해 25% 감소했고요. 근데 미국은 올해 부동산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상쇄가 됐는데, 이제 4분기 자료가 곧 공개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부동산 하락분이 반영됩니다. 이게 미국 부동산이 4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4분기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다짐을 절약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주식으로 까먹고 부동산도 꺾이고 이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공통사항 아닐까 싶은데, 천하의 그 잘 나가는 튼튼하다고 하는 미국도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 차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영상 찍는 시점에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물가 잡겠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물가가 목표를 넘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추측이 아니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건데, 내년에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요. 근데도 물가 잡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말을 또 한 거잖아요. 새해부터.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음은 한국이랑 일본 이런 아시아 쪽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보시면 유럽이 10% 상승, 미국이 7% 상승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가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미국은 확실히 꺾이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한국이 지금 5%대고 일본이 3.8인데 일본도 계속 올라가고 고물가로 유지되고, 한국은 내년까지 5%대, 잘해봐야 4%대 고물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이랑 역전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 2022년은 유럽, 미국 맨날 제가 글로벌 얘기로 전해드렸는데, 야 올해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이랑 일본 이런 쪽이 그동안 덜 고통받았었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료를 결국은 1분기에 올리기로 발표를 했고요. 일단 역대 최대폭 올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게 중론이죠. 상황 봐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릴 겁니다. 끝이 아니고 가스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전기값이 너무 급등하면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스요금은 2분기 살짝 밀어놓는 거죠. 일단 가장 급한 전기부터 올리고 다음 가스요금 올리고
야, 거기다가 대중교통 이런 것도 오르더라고요. 물론 서울인데 서울 올리면 다 오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서울, 인천, 경기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년 4월부터 300원씩 다 올라갑니다. 지하철 300원, 버스 300원 다 올라가고요. 당연히 다 적자 때문이겠죠. 앞에 전기를 올린 것도 한국전력이 도저히 적자가 너무 심해서 가스공사도 적자 너무 심하고 서울도 대중교통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8년 만에 대중교통 올라갑니다. 아, 새해부터 이렇게 물가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뉴스를 키면은 이렇게 되고 택시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2월 1일자부터 근데 서울 기준입니다만은 3,800원이 기본인데 4,800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6% 올라가는데 심지어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드는 거 아시나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km인데 1.6으로 단축된대요. 그러면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미터기가. 심지어 심야 요금 할증 있잖아요. 할증 원래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인데 이제 밤 10시부터 할증이래요. 그러니까 밤 10시 전에 귀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10시부터 할증 엄청 붙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피부로 다가오는 생활 물가잖아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택시를 이용하시든 이거 심각할 것 같고, 따릉이 서울의 공공자전거입니다. 이것도 2배 오른대요. 원래 1시간에 1,000원이었거든요. 2,000원으로 오른대요. 2배입니다. 이것도 적자가 너무 심해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빠르면 2023년 5월. 아직 검토인데 하겠죠. 이렇게 오르고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건보료 계속 오르고요. 아니 이렇게 매년 인상이 되다니. 배당금이 이렇게 인상되면 참 좋겠네요. 매년 6%, 6.24, 6.46 들어오는 돈은 이렇게 안 늘어나는데 나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생필품이 또 가격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작년에 또 올리지 않았나 했는데 작년에 올려놓고 또 올리는 거더라고요. LG 생활건강이 또 생필품 만드는 대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치약, 샴푸, 세제, 뭐 칫솔, 편의점에서 파는 콜라, 음료, 샴푸 이런 것들 전방위로 18%를 또 올린다면서요. 최대 18%. 여기서 기사에도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 같다. 과자도 바나나킥 이런 게 50% 오르고 1,600원에서 2,580원?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진짜 과자 하나 사 먹기가 무섭네요. 밥 한 끼처럼 되는 것 같아요. 밥 한 끼. 근데 업계 관계자가 말한 거 보니까 보통 2, 3년에 한번 가격 인상하는데 그것도 되게 소비자분들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가격 또 올린대? 막 이런 거였는데 2021년, 2022년에는 1년에 두세 차라는 기본이고 그게 이제 2023년 올해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와, 작년에 전 하도 올려서 한 번 올리는구나. 인플레 반영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게 이것도 장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이유가 한국은행이 12월 30일에도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고물가가 유지될 것 같다. 미국은 물가가 지금 내년에 4, 3까지 내려간다는데 그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상반기 한국 물가가 5%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생활 물가는 6%거든요. IMF 이후 최고치입니다. IMF 때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가 7.5였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고, 생활 물가가 98년에 IMF 때 11%였는데 지금 6%. 그래서 아예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밀렸던 공공요금 올라가는 게 물가의 상방 리스크,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는 게 하방 리스크. 이 둘 다 문제죠. 침체와 물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16년부터 2021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1, 1.9, 1.5, 0.4, 0.5. 진짜 물가라는 게 오른다고 체감을 못할 만한데 갑자기 5.1, 어디서 갑자기 5가 나왔고, 생활 물가도 올랐던 게 0.7, 2, 1, 0.2, 0.4 막 이랬는데 갑자기 6. 진짜 어디 저기 마트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저는 가정이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 전기료부터 물가 올라가면 원가 올라가는 거고, 산업용 전기도 당연히 역대급 올라가니까 PC방, 노래방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크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전기차가 안 그래도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 샀던 것도 다 예약 취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기료가 급등해버리면 전기차가 더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유럽 하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친환경차 전환의 선봉장이었던 유럽조차도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전기차 충전 비용이 휘발유랑 차이가 별로 없대요. 저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유지 비용이 싸다. 왜냐면은 휘발유에 비해서 전기 충전하면 거의 돈 안 나간다. 뭐 보조금도 많고. 근데 지금 전기료가 급등해 버리니까 유지비가 비슷해지면은 이제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 그러면은 전기차의 티핑 포인트, 즉 전기차가 쫙 보급되는 속도가 더 뒤로 밀릴 것 같다. 안 그래도 좀 경기도 안 좋아서 차도 안 팔리는데 이거 전기료가 급등하는 예상 못한 복병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업계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전기차 국내에서 사시려는 분도 충전 요금 보고 이럴 거면 전기차 지금 좀 사지 말까? 아무리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이어도 지금은 좀 미뤘다가 나중에 살까?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국내에 한 기관에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내서 잠깐 보니까 월급 번 거의 86%가
이미 고정비로 나가고 있대요. 이미 한계입니다. 터크까지 찼어요. 가구당 평균이 489만 원 버시는데 이미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 있잖아요. 생활비로 쓰시고 뭐 다 하는 줄일 수 없는 비용이 421만 원. 그러니까 남는 돈이 이 정도인데 이거 이제 올해 물가 올라가면 이거 줄어들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응답자의 이미 13% 정도는 적자에 진입을 했고 요게 늘어날 거라 보는 겁니다. 이제 내년 되면 20% 30%가 적자가 될 수도 있겠죠. 가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에 썼지만 아예 이번에 한국에서도 경제부 총리가 언급을 했죠. 내년에 역대급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넣겠다. 이 얘기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큰 신호를 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상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오죽하면은 상반기에 예산을 65% 이상 때려 넣은 적이 없었대요. 여태까지. 한국 역사상.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 지금 거기다가 설 앞두고 있잖아 이제. 중국도 춘절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휴가 있는데 한국도 설 물가 또 자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기 둔화 막으려고 막 예산 투입하고 정책 내놓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더 안 좋다는 증거이자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환율이 그나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안정적이긴 한데 한국은행이 이번 주말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환율 방어하려고 돈을 역대급으로 또 팔았더라고요. 사상 최대. 올해 미국 금리차 벌어지고 이러면 다시 환율이 튈 수도 있는데 계속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야 될 수 있으니까 또 혹시 모른다 싶습니다. 지금은 뭐 환율 얘기는 조금 안정적이니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요즘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진짜 다 들려오는 말씀이 물가가 갑자기 올랐다. 원래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안 오르던 나라였잖아요. 작년에 14%를 올렸는데 올해 또 18% 올린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 일본의 돈키호테 이런 마트 아시나요? 매장? 저가형 매장? 100엔샵 이런 거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가보시면 10년, 20년 동안 1,000원이었던 물품들이 막 갑자기 1,200원, 1,400원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그렇고 여행 가신 분들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는 품목수도 1.5배 넘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올리는 인상 비율도 높은데 품목수도 1.5배 더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실질적으로 임금은 마이너스죠. 지금 물가는 4%대로 육박해서 오르는데 임금 상승률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실질적으로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 특히 젊은 분들이 분노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계속 뚫고 내려간답니다. 월급을 안 올려주니까. 그동안은 월급을 안 올라도 물가도 안 올라서 괜찮았는데 이제 물가가 하늘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나라도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고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한국하고 일본 뭐 이런 나라도 물가의 고통이 본격화되는데 지금 걱정 염려를 하는 부분이 중국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중국이 결국은 사실상 제로 코로나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들어가죠. 이제 빗장 풀었습니다. 1월 8일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 해서 중국인들이 지금 러시하고 있는데 14억 명이 전 세계로 뛰쳐나오면 이 인플레가 얼마나 또 다시 부추겨질까 이런 걱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폐지하면서 위드 코로나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도 1월 중순 20일대 요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점이다. 이제 그때만 잘 넘기면 괜찮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때 막 연휴 때 중국 전역이 막 감염되고 그분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전 세계 여행하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 하면 기껏 좀 인플레 잡히고 공급망 안정시켰는데 난리 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관광 지출의 20% 큰 손이거든요. 중국을 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광업계나 이쪽에서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죠. 전 세계 정부가. 우리나라도 관광객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보통 전 세계 관광의 3분의 1은 중국이고 돈 쓰는 것도 30% 20%가 중국인데 지금 중국발 소비 인플레가 또 한 번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잖아요. 이번에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갔는데 이탈리아에 타고 온 중국인 여행객 절반이 확진자였던 거죠. 밀라노 공항이랑 이탈리아 정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바로 전수검사 돌리고 유럽연합한테도 말합니다. 이거 유럽 전체 다 걸어 잠궈야 된다. 중국 받으면 난리 난다. 우리 코로나 때 겪어보지 않았냐. 그때도 이탈리아가 초기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관광업으로 또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은 변이가 안 나와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정부들도 오죽하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너무 늘어나니까 통계까지 막았거든요. 통계 집계를 발표를 안 하고 변이 검사도 막 못하게 막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WHO에서 중국 너네들 정보 공유해라. 그렇게 나오면은 지금 타 국가들도 못 도와준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3년 전과 다르게 사실상 중국인 입국 금지 카드를 막 다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북한조차도 중국인 입국 금지한다. 제가 웃겨서 가져왔는데 지금 환영을 해야 되나? 중국 소비가 또 돼야 애플 테슬라도 자동차도 팔리고 나이키 스타벅스도 팔리고 관광업계, 면세점, 항공업계 좀 살아날 텐데 업계는 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또 막아야 되는 뭐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기사 제목이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면 이러나 저러나 문제입니다. 중국인들 소비 여행이 폭발해서 수요가 늘어나도 인플레가 부추겨지고요. 싹 쓸어가잖아요, 또 중국인분들이. 근데 만약에 중국도 다시 봉쇄하고 공급망 차질이 나오면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애플 뭐 폭스콘 공장 문 닫고 테슬라 상하이 문 닫고 이러면 공급 부족이니까 이래도 인플레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또 문제여서 각 업계가 다 요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침체가 오냐 안 오냐도 갈릴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보고서 낸 거 보니까 진짜 중국인들이 대폭발 일으켜서 여행 다니면 에너지 가격도 20% 증가하고, 왜냐면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유가 수요 폭발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미국 물가가 내년 중반에 3.9까지 잡혔다가 다시 연말에 5.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 나온 겁니다. 이런 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사 보시면 타이레놀 이런 감기약도 중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뭐 보따리상 분들이 다 쓸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꽂혔다 하면은 품절 효과를 만들어가는 분들이니까 그 기대감에 사실 명품주도 들썩이고 카지노, 여행, 면세, 쇼핑, 항공 이런 주들이 들썩이기도 했는데, 요거는 인플레 부추길까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아줄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약간 공존하고 있어서 같이 계속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보고서 나온 게 항공업계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니까 드디어 4년 만에 흑자랍니다. 드디어 회복하나 싶었는데 침체가 또 온다는 것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반응이 딱히는 없긴 하죠. 항공협회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리스크로 삼았습니다. 작은 변수에도 다시 적자로 갈 수 있다. 항공사들 흑자 미묘하게 내긴 할 것 같은데 괜히 내년에 침체 오거나 하면은 다시 적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각 항공사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항공기 이제 도입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풀릴 거라고 보는데, 이제 리오프닝 얘기는 쏙 들어갔죠. 이제 참고로 한 달 전쯤에 보잉이 중요한 발표를 해요. 6년 만에 투자자의 날을 발표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올해부터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선다. 23년부터. 그리고 2025년 6년이면 여태까지 잃었던 거 다 만회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약간 두근두근 설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배당도 줄 수도 있어요. 원래 보잉이 배당주였거든요. 제가 보잉 배당주라서 좋아했던 것도 있습니다. 들고 있으면 2, 3% 배당을 줬었는데 지금 뭐 박살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이제 23년부터 완전히 흑자, 영업 현금 흐름도 플러스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각국의 항공업계들이 비행기 주문이 이제 물밀듯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잉의 주가 위치는 여기 20년 차트입니다. 20년 차트인데 코로나 때 박살난 거에서 아직도 회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리스크나 침체 오면 보잉도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요것도 좀 길게 보시면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천은 아닌데 저는 나중에 또 배당을 다시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멈췄던 애들 다 다시 주고 있거든요. 포드, GM 이런 회사들도 코로나 때 배당 멈췄다가 다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흑자가 된다는 게 내년부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얘기도 나온 김에 잠깐 여행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호재 악재 한번 정리해온 표인데요. 제가 봤을 땐 잠재 위험은 여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빗장을 걸어 담갔던 걸 풀으면서 인플레가 또 자극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아시아 쪽으로도 인플레가 본격화되고 있다.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견딜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